우리 무속에서는 혼이 넋이 어느 일정 기간을 머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집안에서 그러실 때 고인분이 거기에 마지막을 보내셨기 때문에 혼이 아직 머물러 있다. 어떤 관점에선 맞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맞는 말이냐? 그렇진 또 않아요. 구독, 좋아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같이 살던 가족이 돌아가시면 이사를 가야 된다. 기운이 뭐 안 좋거나 떠나지 못한다. 저의 쌍문동 애기선녀를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시청에 앞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는 건 저는 표준을 이야기를 합니다.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식에 근거한 얘기로 기본의 틀에 준하는 얘기로 이야기를 드리니 우리 예전 장례 문화와 지금 장례 문화가 달라요. 그래서 저승소식지도 달라진 이유가 이 이유도 있습니다, 여러분. 예전에는 장례를 한다 그러면 화장이 웬 말입니까? 보통 선산에 갑니다. 그리고 보통 요양원 이런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집에서. 그래서 이제 보통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따로 상여라는 게 있어요. 마을 회관에 있어요. 그렇게 공동의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해서. 그래서 이제 상여를 메고 앞에 상여꾼들이 이런 거를 해요. 보면 다 그게 무속의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살아서 MZ무당 대표 주자라고 제가 하지만 MZ 세대 치고는 제가 상여를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항상 상여 가마가 지나고 나가면 제가 고모한테 맨날 그래요. 그 노래가 귀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듣기가 싫어서 제 귀를 막아요. 왜냐면 누워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계속 들리는 거 어린 마음에. 근데 이제 요즘의 장례 문화는 보통 이제 병원에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에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3일장을 치르든 이제 5일장을 치르든 하면 이제 처음에 염을 하잖아요. 염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딱 이제 고인분께서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제사를 올려요. 이제 장례식장 안에서도. 그리고 나서 이제 입관의 절차가 있고 발인을 하고 나오고 이제 장지로 가기 전에 보통은 이제 살아 있었던 곳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지냈던 곳을 운구차 운구행렬이라고 해요. 네. 예전엔 이걸 상여 행렬로 대신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운구행렬로 살아 있었던 곳을 지나가요. 근데 우리 무속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바다에서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나 딱 우리 무당들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이 야 한이 너무 많으시겠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바다에서나 무언가 사고에 의해서나 무언가 딱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에 의해서가 있어요.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문고리가 녹아서 억지로 해서 나오질 못했다.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때도 얼마나 그 장소에 한이 많이 맺히실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를 생각하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넋 건짐도 해요. 넋을 낚시채로 건져오냐 뜰채로 건져오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혼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모셔온다라고 해서 넋 건짐이다 해서 바다에서 이제 좀 뱃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분들이나 무언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의 사고 이럴 때 이제 넋건짐도 하는데 우리 무속에서는 혼이 넋이 어느 일정 기간을 머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집안에서 그러실 때 고인분이 거기에 마지막을 보내셨기 때문에 혼이 아직 머물러 있다. 어떤 관점에선 맞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맞는 말이냐? 그렇진 또 않아요. 근데 상황이 예를 들어 내가 요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. 자식들이 없었다. 내가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그러면 그걸 누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겠어요. 근데 이제 이런 게 요즘 현재 장례 절차에서도 그런 게 있듯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로부터 중시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냐? 그게 아예 근거하지 않은 얘기는 아니에요.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.
이러면 이제 좀 타격은 아무래도 있다 보니 아, 집에서 그러하면 이사를 가야 돼. 엄마가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거야.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말하기엔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제가 딱 단언을 하긴 어렵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점을 볼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맥락이 이것 때문이 아닐까. 왜냐, 혼이 머문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. 네, 혼이 머문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점을 보지 않아도 일반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런 게 있어요. 아, 진짜 억울하셨겠다. 진짜 마지막이 너무 힘드셨다. 이렇게 점을 보지 않아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할 때. 그렇죠. 이런 얘기를 할 때 점을 보러 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럼 당연히 사람이 힘들죠, 마음이.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들하고 함께 잘 있다가 마지막에 집에서 주무시듯이 그랬어요.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집에서 무조건 마지막을 보냈다고 해서 그 혼이 거기 있다? 이럴 수는 없다. 무속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상식에서 벗어나면 딱 하나 있어요. 그 사람이 들으려고 좀 이렇게 외면을 하는 얘기는 당연히 나한테는 안 맥히는,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일지 몰라도 너희 집에 굿이 필요해 라고 해도 굿이 사람들은 몰라도 그만큼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. 진짜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상식에 근거한 얘기입니다.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 뭐 웅구행렬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. 뭐 합니다. 이렇게만 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이게 삶이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뭐가 맞다, 뭐가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하나 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우리가 생각해도 힘들었다, 괴로웠다 하는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이제 건강이 또 안 좋다. 요럴 땐 당연히 이사 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비수저죠. 안 되죠. 그래서 무속이 욕먹어요. 무당들이 욕먹는다고요. 상황에 의해서 굿하면야 좋지만 안 되면 빚내서 어떻게 합니까? 그럴 때는 이제 약식으로라도 따로 이제 제를 지내준다거나 구슬을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약수하게나 절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럴 때는 필요하지만 100이면 100 다 그런 건 아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된다. 그러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있겠어 라고 해도 장례 절차를 크게 벗어나가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다.